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와 여행을 계획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준비를 하시죠. 그런 준비 과정에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여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유럽 여행길에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식사 장소에서 빵을 포함한 스프와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메인 요리로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일행 중인 중학생이 맛 없어. 돼지고기는 너무 짜. 스프는 이게 무슨 맛이야? 엄마, 맛 없어서 못 먹겠어요. 나 햄버거랑 콜라 사 먹을 거야. 돈 주세요.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햄버거를 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소금은 고대부터 부의 상징이었고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는 것은 그 집안의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귀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식문화는 그 고장에서 풍부한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당근이 풍부했다면 당근 스프를 많이 먹었을 것이고 콩 재배가 많았다면 콩 스프를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여행은 역사와 문화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그날 음식 맛이 짜다고 스프 맛이 우리와 달라 맛 없었다라고 했던 견해를 문화적인 차이라고 이해했다면 새로운 경험과 그곳 생활을 알게 되는 체험의 장이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부모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떠나는 여행지의 역사나 문화 등을 공부하고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유치원을 떠나라 학교를 벗어나라에서 오늘 엄마 어디 가는 중남미 문화원과 안성 팜랜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브라질의 작가이며 연금술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키워준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키워주는 건 무엇일까요? 책, 영화 등 간접 경험이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인 여행만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여행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가까운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럽 혹은 미국 등을 우선하게 됩니다. 쉽게 다가가기 힘든 곳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나라들일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쉽게 다가가기 힘든 곳인 만큼 새로운 느낌을 줄 것이고 이국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흔히 아메리카를 구분할 때 미국과 캐나다를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고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국가들은
라틴족의 종교인 카톨릭을 믿고 라틴족의 문화와 사회제도를 따르며 라틴족 언어에 속하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라고 명령한 것은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프랑스의 외교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죠.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보다 중남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아이들이 중남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고양시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준 곳이에요. 이곳은 1992년 중남미에서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복형 대사와 그의 부인 홍갑표 이사장이 그 지역의 풍물을 모아 세운 곳입니다. 일반인에게도 낯선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는 세계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건립한 곳인데요. 일반 개인 및 단체는 물론 학회, 외교단, 기업과 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안에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중남미의 대표적 문화인 마야, 아즈텍, 잉카 유물 등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에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각공원에는 중남미 12개국의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웅장한 크기의 도자 벽화를 마주하면 시간의 흐름을 잠시 잊게 됩니다.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중남미 문화원을 접할 수 있으며 이국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기에 아이의 마음손을 잡고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안성 팜랜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다입니다. 네가 아무리 자연의 문을 세게 두드려도 자연은 너에게 쉬운 말로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의 말입니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며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무서운 힘도 갖고 있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연을 보고 배우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을 가까이 하고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죠. 자연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 중의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 팜랜드가 있는데요. 이곳은 호밀밭으로 유명합니다. 호밀밭,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부분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가 쓴 이 소설은 순수함을 지키려는 콜필드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하지만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누구의 파수꾼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릴 적 가진 순수함은 어디로 가고 만 것일까요? 안성 팜랜드의 호밀밭을 갈 때는 이 책을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호밀밭의 파수꾼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욱 좋겠죠? 우리는 누구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고 놀고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스토리가 있는 자연은 더더욱 가치가 있으니까요. 안성 팜랜드에는 호밀밭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며 문화체험시설과 교육시설도 있고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직접 만지고 먹이도 줄 수 있고 들꽃 한 포기의 가치를 배우는 이곳에서 우리 전통의 칙소와 황소, 당나귀, 면양, 거위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아이에게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만지는 활동 외에도 대자연을 보여주세요. 대자연은 상상력과 무한한 힘을 갖게 합니다. 사막과 황무지 땅을 보며 개척의 중요성을,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는 어떻게 잘 가꾸어졌을까를 생각하며 아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몸과 생각도 다양하게 움직이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